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수백 번은 펼쳐봤고, 그래서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고전 그림책들 있잖아요. 과연 우리가 아는 게 전부일까요? 오늘 다룰 이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아마 이 책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될 겁니다. 그저 아이들만을 위한 가볍고 단순한 책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진짜 놀랍고도 깊이 있는 사실들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호기심 꽉 채우고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일단 우리에게 너무나 귀엽고 익숙한 이 캐릭터들부터 한번 줌인해서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참 친숙하고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몽글몽글 편안해지잖아요. 자, 그럼 이번엔 시야를 확 넓혀서 렌즈를 줌아웃 해보겠습니다. 진짜 놀랍게도요. 전쟁과 폭력 그리고 망명이라는 아주 끔찍하고 충격적인 역사적 현실이 이 귀여운 캐릭터들을 탄생시켰다는 거대한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그림책이 우리 어른들을 울게 만드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이 책들이 사실 거칠고 무서운 세상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 설계된 안전한 피난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탐험할 5개의 독특한 우주는 바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 주디스 커부터 딕 브루너, 레이몬드 브릭스, 루드비기 베멀먼즈, 그리고 토베 얀손까지. 마지막으로 이들이 우리 어른들에게 남긴 위대한 피난처에 대한 이야기까지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주인공은 주디스 커입니다. 상처 곁의 위로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녀의 대표작 히틀러가 분홍토끼를 훔치던 날,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사실 이건 그냥 평범한 아동문학이 절대 아니에요. 1923년 베를린에서 태어난 그녀는 1930년대 유럽이 붕괴하는 그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집권을 피해 베를린을 급히 떠나서 스위스와 프랑스를 거쳐 영국에 정착하기까지 한 가족이 어떻게 집과 고향을 잃고 망명해야 했는지 그 파괴의 과정을 아이의 시선에서 담담하게 기록한 역사적 증언입니다. 비극을 억지로 짜내거나 과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덤덤한 슬픔이 우리를 더 묵직하게 울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녀의 또 다른 유명한 책 호랑이가 차를 마시러 왔어요에 숨겨진 상징성인데요. 전후 영국에서 배급제 때문에 식탁의 음식이 싹 사라져버리는 그 현실적인 공포, 그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두드린 호랑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존재에 투영했습니다. 그런데 주디스 커는 그 무서운 두려움을 유머가 팡팡 터지는 순수한 기쁨과 환상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공포가 환상적인 자유로 승화된 그야말로 엄청난 마법이죠. 맨날 실수투성이에 자꾸 깜빡깜빡 사고를 치지만 끝내 가족들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는 고양이 모구 시리즈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완벽하게 세상에 어울리지 못하는 존재들을 향한 이 따뜻한 시선, 이게 바로 주디스 커 예술의 핵심입니다. 억지로 상처를 꿰매고 치유하려 들지 않아요. 그냥 그 상처 옆에 따뜻한 의자를 하나 가만히 밀어넣어주는 거죠. 세상에서 조금 빗겨난 불완전한 우리 모두를 언제나 꼭 품어주는 다정한 집, 그게 바로 그녀의 우주입니다. 자, 다음 세계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주인공은 궁극의 단순함을 보여준 수행자, 딕 브루너입니다. 1927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그는 엄청난 출판업 가문의 화려한 후계자 자리를 쿨하게 걷어차고 철저한 예술적 수행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미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면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 미니멀리즘, 절대 귀찮아서 대충 그린 게 아니거든요. 엄청 복잡하고 사실적인 토끼 그림에서 시작해서 강박적일 정도로 불필요한 선을 덜어내고 또 덜어냅니다. 마침내 점 2개랑 X자 모양의 입만 남을 때까지요. 종일 펜을 쥐고 눈 위치를 단 1mm씩 수정하면서 최적의 균형을 찾았다고 해요. 완벽한 아이들을 위한 모더니즘의 탄생이죠. 미피 얼굴 보면 표정이 거의 없잖아요. 이게 사실 전 세계 아이들과 어른들이 자기만의 감정을 쏙 집어넣을 수 있게 일부러 텅 비워둔 공간이에요. 게다가 정말 중요한 건 이 압도적인 단순함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을 휩쓸었던 그 끔찍하고 과도한 선전이나 폭력적인 권력에 대한 아주 윤리적인 거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최소한으로도 충분하다. 브루너가 이 복잡하고 피곤한 세상에 툭 던진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죠. 세 번째 주인공은 레이먼드 브릭스입니다. 거칠지만 부드러운 현실을 그려내며 만화와 그림책의 경계를 완전히 박살낸 분이죠.
런던 우유 배달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평범한 노동계급의 땀냄새 나는 삶을 솔직하게 그려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브릭스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세상의 아픔이나 끝맺음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사 한 줄 없는 그 명작 눈사람 아저씨에서 아침 햇살에 눈사람이 결국 녹아내리는 그 장면 기억하시죠? 우정의 덧없음, 그리고 아이들이 살아가며 처음 겪게 될 죽음이라는 이별을 그토록 아름답고 잔잔한 침묵 속에서 전달해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이건 진짜 충격적이실 겁니다. 이렇게 따뜻한 그림을 그리던 분이요. 냉전 시대의 진짜 끔찍한 공포를 정면으로 다루기도 했어요. 바람이 불 때라는 작품을 보면 정부의 허술한 대피 안내문만 철석같이 믿다가 방사능에 노출돼서 서서히 죽어가는 노부부가 나옵니다. 핵전쟁의 광기, 그리고 무능한 정부를 이 만화라는 형식관에서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무자비하고 날카롭게 비판해버린 거죠. 네 번째 우주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루드비히 베머먼즈입니다. 늘 쫓겨나던 문제아에서 세계적인 작가가 된 이방인의 낭만을 보여주는 분입니다. 그가 만들어낸 마들렌이라는 꼬마 아가씨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게 무려 1939년 작품이라는 걸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앞서간 거예요. 당시 그림책 속 여자아이들이 다들 얌전하고 수동적일 때 우리 마들렌은 동물원 호랑이를 보고 놓고 웃음을 치고 맹장수술 흉터를 친구들한테 자랑스럽게 까서 보여줍니다. 두려움 따위 개나 줘버리고 당당하게 사고를 치는 그야말로 충격적일 정도로 현대적인 혁명적 캐릭터였죠. 이런 기발한 묘사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베멀먼즈가 진짜 뼛속 깊은 파리지앵이 아니라 완전한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밖에서 바라보는 그 애정어린 시선 덕분에 파리를 딱딱한 지도가 아니라 거칠고 즉흥적인 붓질로 그려낼 수 있었어요. 노란 가로등, 비오는 거리, 따뜻한 카페의 온기. 파리를 하나의 낭만적인 감정 그 자체로 담아낸 거죠. 이 감각적인 화풍이 결국 오늘날 우리가 열광하는 세련된 라이프스타일 일러스트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5번째 예술가입니다. 바로 불안 속에서 따뜻한 집을 만들어낸 토베 얀손입니다. 무민 시리즈 다들 너무 좋아하시죠? 근데 이 기발하고 귀여운 생명체들이 핀란드 전쟁의 극심한 굶주림과 끔찍한 공포 속에서 탄생했다는 사실 아셨나요? 무민 우주가 품고 있는 이 완벽한 대조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쪽에서는 혜성이 떨어지고 홍수가 나고 알 수 없는 우울함이 덮치는데 결국 밤이 되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와 따뜻한 식탁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날 끊임없는 디지털 피로와 번아웃에 시달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보다 더 강력하고 다정한 위로가 있을까요? 특히 여기서 우리가 진짜 깊게 공감하며 빠져드는 캐릭터가 하나 있죠. 바로 스너프킨입니다. 무거운 짐이랑 소유욕은 다 훌훌 버리고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연을 훌쩍 떠도는 그 자유로운 삶의 방식. 그건 정말 매일매일 피로에 찌들어 사는 우리 어른들에게 가장 완벽한 철학적 탈출구이자 꿈꾸던 이상적인 피난처잖아요. 자, 이제 어른들을 위한 피난처라는 마지막 섹션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거장들의 이야기를 쭉 모아보면요. 서로 다른 시대와 다른 나라에서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렸지만 이들이 세상에 던진 심오한 질문들은 진짜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쟁이나 망명 같은 그 거대한 트라우마를 견뎌내기 위해 따뜻한 집과 공동체라는 위로의 세계를 창조해냈습니다. 넘치는 걸 덜어낸 텅 빈 공간을 통해 우리 감정이 편히 쉴 수 있게 해줬고요. 그림책이라는 예술을 통해 무언가를 억지로 가르치려 하기보단 세상을 꿋꿋하게 견뎌낼 수 있는 아주 단단한 힘을 선물해줬죠.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진정한 그림책은 아이를 가르치는 도구가 아니라 세계를 견디게 하는 작은 집이다. 와, 정말 가슴에 콱 와닿지 않나요? 이 5명의 창조자들이 정성껏 지어 올린 그 다정한 우주 안에서 아이들은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배우고 우리 어른들은 세상에 치여 잠시 잊고 살았던 진짜 내 모습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오늘날 이 정신없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주는 여러분만의 그림체 우주, 피난처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가만히 품어보시면서 스스로를 따뜻하게 다독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랄게요.